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데이업 금융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 푸른저축은행이 되겠습니다. 이 푸른저축은행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데이업에서는 24시간 누구보다 빠르게 그리고 정확한 정보 분석과 정보 제공으로 여러분들 투자 성공의 나침판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올바른 정보를 찾아서 구분하고 팩트 체크해서 여러분이 그동안에 느끼었을 답답함 시원하게 풀어드릴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종목에 대한 모든 이슈들, 공시나 기사를 통해서 파악은 물론이고 업계나 기업 담당자들 만나서라도 확인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데이업 안에서 저 정인호 멘토 찾아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드리는 말씀 끝까지 지켜지는지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푸른저축은행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인데요. 푸른저축은행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 오늘 시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저축은행은 이제 제2금융권입니다. 이제 제1금융권, 이제 일반적인 시중은행이 제1금융권이고, 나머지 이제 증권사나 저축은행은 모두 다 제2금융권에 들어가는데, 제2금융권 저축은행 중에선 유일한 상장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상상인이라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저축은행을 소유하면서 저축은행 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축은행 업으로만 상장된 곳은 푸른저축은행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큰 위기에도 버텨내고 제1금융권 안 부러운 저축은행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크기는 크지 않아요. 딱 5개 서울에 지점을 두고 있는 곳인데 어떤 경쟁력이 있는 곳인지 오늘 시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푸른저축은행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행업들은 기본은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법니다. 영어로는 NIM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좀 싸게 대출 고객들한테 해줘가지고 좀 비싸게 다시 돈을 필요로 하는 곳에 돈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예금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대출을 해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차액 마진이 NI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따라 가지고 이 예금 금리, 대출 금리가 다 올라갔는데요. 예금 금리는 2021년 1.75부터 2.34, 4.5%까지 올라갔고요. 은행 이자율보다 일반 시중은행보다 확실히 높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겠죠. 평균 이자율이 4.5%니까요. 그리고 대출해주는 금리는 평균 6%에서 현재는 7.6%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저축은행 치고는 예대 마진이 크게 높지는 않아요. 현재 예대 마진이 한 3% 정도 되잖아요. 이게 카카오뱅크가 한 2% 중반대 정도 되고 4대 메이저 시중은행은 1% 후반대로 예대 마진을 보통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훨씬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중저 신용자들에게 활용을 하면서 막 예대 마진이 7%, 막 10%까지도 치솟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좀 무리한 대출보다는 안정적인 대출을 좀 가져가면서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황에도 크게 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거를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 BIS, 자기자본 비율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BIS가 이제 8%만 넘어가면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8%가 의미 있는 수치인데 23%로 상당히 높은 수치.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뭐 예전에 저축은행 사태 때 망하는 은행들도 나왔고 뭐 PF 때 논란도 있고 이런데, 그런 걸 다 피해 가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래서 제1금융권 이 부럽지 않은 저축은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주력 상품도 이렇게 예대 마진을 높이면서 위험하게 운용하는 신용대출 비중은 13%, 그 다음에 PF 2023년 계속 말이 가장 많은 부분이죠. 부동산 PF 대출 관련해서 15% 정도로 낮은 비중이고 부동산 담보대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예대 마진은 좀 낮을 수 있지만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을 계속해서 거둬갈 수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이제 금리가 인상이 멈추고 금리 인하기가 됐을 때 이 부분은 더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른 저축은행들과의 비교를 여기서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상위 5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OK저축은행 8.4%의 연체율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웰컴, 펩, 한국투자도 상당한 연체율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비중도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뭐 실제로 좀 이게
돈을 못 갚으면 이제 망할 수도 있는 일이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에 이제 충당금으로 쌓아야 되는 이슈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돈을 벌던 걸 결국에는 다 반납해야 되는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상반기에 저축은행들 실적이 상당히 좀 나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대부분 실적이 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적자 전환한 저축은행도 상당히 있습니다. 상상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적자 전환을 했죠. 이렇게 적자 전환을 한 이유는 이런 PF 연체율, 그리고 개인 연체율, 그리고 무리하게 이제 좀 예금을 좀 모집하면서 그 예대 마진을 스스로 좀 무리하게 좀 깎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 부담으로 작용되면서 이렇게 실적이 많이 나빠진 곳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푸른 저축은행의 실적은 어떨까요?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상당 부분의 영업이익을 계속해서 거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늘었죠. 전년 동기 대비보다도 오히려 더 늘어난 부분이고, 계속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간 한 2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가끔씩 테마주로도 연동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마주로 연결되는 종목들은 요즘에는 이제 적자가 나오는 종목은 안 되고, 이렇게 안정적인 내실이 쓰는 기업들의 이슈를 붙여가지고 저평가된 기업들을 한 번씩 위로 올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이제 현재 윤 대통령 관련 테마주로도 엮였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기에 제주은행하고 같이 이제 또 은행 금리 인상 테마주로도 엮였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또 이 부분도 한몫했어요. 보시면은 유통 물량이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대 주주가 63% 가까운 물량을 쥐고 있고, 자기 주식도 22%이기 때문에 실제 유통 물량이 상당히 적어요. 시가총액 뭐 1,500억 기준으로 본다면은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은 200억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내실 있는 실적 속에 적은 유통 물량으로 이슈에 따른 테마주 형성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푸른 저축은행에 대해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위기 관리에 탁월한 제일금융권 부럽지 않은 안정적인 중소형 저축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동산 담보대출 주력으로 낮은 NIM이지만 그럼에도 안정적인 실적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고, PF 논란이라든가 여러 이제 적자 전환 등의 우려는 없는 저축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품절주 성격, 유통 물량이 상당히 적죠. 종목으로 안정적 실적 속에서 품절주기 때문에 여러 테마에 대한 이슈 등락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푸른 저축은행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계속해서 푸른 저축은행 나오는 이슈들 영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데이업에서는 이렇게 금융주 말고도 우리나라 반도체 2차 전지는 물론 전 섹터, 전 종목을 각각의 담당 멘토가 모두 다 달라붙어 가지고 24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영상들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영상 참고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투자 수익에 도움이 되는 바탕으로 삼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